안녕하세요. 지코노미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세금에 대해서 쏙쏙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원종은 KB국민은행 세무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뭐 부부끼리 분양권을 증여하는 게 양도할 때 이제 세금이 적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네, 맞나요? 그 분양권은 엄밀히 말하면 부동산이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죠. 그렇죠. 그렇죠? 권리이지 사실은 부동산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부동산은 이제 투자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중개사무실에서도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 건데 그렇죠. 보통 이제 부부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게 뭐 양도보다 유리하다라는 얘기가 있는 부분이 일부는 맞는 얘기일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럴 때면 이런 거예요. 분양권은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전매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전매가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프리미엄의 매매 차익을 향유할 수가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분양에 당첨이 되는 순간 분양권은 취득한 걸로 보는데 그 이후에 피가 붙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매각을 하게 되면은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이거든요. 이 양도세가 나온단 말이에요. 피가 붙으면 붙은 만큼.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까지 세금이 없어.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에서 내가 배우자에게 증여를 해. 그럼 증여받은 배우자는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격이 나의 취득가격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취득가격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네? 그렇죠?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면서 배우자에게 증여라면 그 배우자는 취득가격 상승 효과가 있어서 향후에 매각할 때 양도세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효과를 겸하는 거예요. 배우자 증여공제 효과를 활용해서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증여하고 그걸 활용해서 매매 차익을 줄이는 효과로 양도한다라는 거죠. 배우자 찬스네요, 일종의. 그렇죠. 그래서 효과가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분양권도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이제 2월 과세 적용이 된다라고 이제 바뀌었죠. 2월 과세. 2월 과세. 2월 과세가 뭐예요? 자, 2월 과세라는 거는 넘겨서 과세한다라는 뜻이잖아요. 2월. 예, 그렇죠? 예, 넘겨서 과세하는 걸 2월 과세. 양도소득세를 넘겨서 과세한다라는 게 2월 과세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 후 매각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줄어든다는 거 이거 우리만 알겠어요? 국세청도 알지.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걸 좀 막아놓은 거예요. 단 부동산에 한해서 2월 과세를 적용을 했는데 증여 후 매각을 했는데 그 수중자가 배우자나 자녀인 경우에 증여받고 5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까 증여받으면 취득가격 상승 효과로 향후 양도세가 줄어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고 5년 이내에 매각하면 그거 인정 안 해주겠다. 애초에 증여한 사람이 취득한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겠다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효과가 사라지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대신 수중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그 증여세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넣어주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올 초에 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간 이 2월 과세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도 2월 과세 대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증여 후 양도를 통해서 이 세금 줄일 수 있는 그 효과가 이제는 줄어들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분양권과 입주권을 구분해야 돼요. 가끔은 이제 혼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데 분양권과 입주권은 어떻게 보냐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이나 똑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측면에서는 같아요. 네. 다만 그 취득에 대한 경로가 좀 달라요. 분양권은 어떻게 취득을 하냐면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분양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네. 반면 입주권은 구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구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서 향후에 새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권리, 우리 흔히 딱지라고 하는, 그렇죠. 예, 속칭 딱징이라고 하는 걸 입주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세무적으로 보면 입주권은
주택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를 판단하거나 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판단할 적에는 입주권은 주택 숫자에 다 포함을 시켜서 판단하게 돼요. 반면 분양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주택 수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 주택이라고 볼 수 없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세법적 입장에서 말씀을 그렇죠, 드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청약을 하거나 이럴 적에 우리 주택 숫자에 따라서 청약 자격이 부여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때는 청약 자격을 판단할 적에는 사실 분양권도 사실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분양권이 주택 숫자에서 빠진다라는 거는 세법 입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투자로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보다 네. 분양권을 사고 파는 게 더 세금적으로는 유리할까요? 사실 좀 유리한 측면도 있고 혜택이 없는 경우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일단 분양권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실 권리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것 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취득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취득세 전혀 내지 않아요. 부동산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6월 1일 기준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제 재산세도 나오고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종부세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분양권은 재산세도 안 내고 종부세도 안 내요. 취득세도 안 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양도소득세는 나와요. 예. 이 우리 소득세법에서는 이 분양권을 사고 팔면서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년 미만일 때는 50%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2년 미만일 때는 40% 세율을 적용하고 2년 이상 보유하고 매각하게 되면 이제 일반 세율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적게는 6%에서부터 많게는 42%까지 단계적 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분양권을 들고 있는 사람들도 2년 이후에 팔라라고 하는 이유가 이제 세율 효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분양권을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은 보유 기간하고 상관없이 매매 차익에 무조건 50% 과세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게 피가 좀 많이 붙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보유 기간과 상관없이 50% 세율, 뭐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55% 세율로 내야 되는 거니까 양도세 빼고 나면은 그 메리트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반면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면 그 분양권 자체를 매각하지 않고 다른 주택을 매각할 적에는 이 분양권 자체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 숫자에서 빠지죠. 그러니까 비과세를 판단하거나 중과세 판단할 적에는 다른 주택의 비과세와 중과세 판단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이런 혜택도 있을 수가 있겠죠.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샀다 팔아도 무주택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장점이 또 있네요. 네, 그런 장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부부 분양권 증여, 그 분양권 증여에 대해서 그리고 분양권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알아봤습니다. KB 국민은행의 세무마법사 원종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